내 자동차 미션이 고장나는 이유는?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미션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미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 나만 잘못 알고 있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이제 미션은 트랜스미션이라 그래서 이제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전에 변속 장치라고 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기어박스라고 불리고 엔진 회전 속도하고 엔진 토크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자전거 바퀴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은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동 변속기는 이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싱크로나이저 포크, 각단 포크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운전자가 마음에 드는 기어 단수에 넣는 거죠. 근데 수동 변속기가 아직 유럽에는 30% 이상? 이것도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30% 이상이 이제 수동 변속기를 아직 사용하는데, 고속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오르막에 급 유턴 막 이런 구간이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4단, 5단으로 쭉 주행을 하다가 이제 1단이나 2단을 넣어야 되는 상황들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자동 미션에 대한 거부감이 유럽 분들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가격 때문에라도 이제 수동 변속기가 아직까지는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수동 변속기는 연구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DCT나 이제 ZF 8단, 요즘은 이제 또 다시 유럽 분들도 오토미션을 가고 있다. 근데 유럽의 주행 특성상 수동 변속기가 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럽은 아직 수동 변속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수동 변속기만 고출력을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어가지고, 뭐 이제 망했죠. 수바루라는 회사가. STI는 이제 수동 변속기만 판매를 했었는데 망했죠. 혼다 SH1000도 이제 수동 변속기 모델만 판매를 했고, 그런 게 이제 수동 변속기의 특징이다.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요번에 마지막 내연기관이라고 발표했던 로터스 M이라, 그것도 수동 변속기 모델 계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동 변속기는 이제 기계적인 감성 때문에 아직까지 매니아층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환경 때문에 또는 차량 가격 때문에 아직 쓰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변속기가 있는데, 자동 변속기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동 변속기에 오토매틱이라 그래서 이제 최초로 상용화된 거는 1930년도. 그래서 이제 미국 GM의 브랜드 중 하나인, 지금은 폐기된 브랜드인 이제 올즈모빌이라는 곳에서 개발한 하이드라매틱, 요게 이제 자동 변속기의 시초인데, 이 자동 변속기가 나온 이후로 이제 운전에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도로 환경, 이제 가다 서다 아니면 갈 때 쭉 가거나 이런 지형에서는 이제 오토미션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죠. 근데 오토미션 초기의 문제는 이제 연비 하락, 그리고 수동 변속기 대비해서 수리비가 비싼 거, 그리고 오토미션도 초창기에는 이제 소모품처럼 컨버터 안에 들어가는 락어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 외부에 들어가는 이제 클러치, 그리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장치가 이제 습식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소모품이었어요. 자동 변속기가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서투르신 분들은 자동을 많이 탔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트러블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경기 가다 서다 많은 지역에서는 오토미션이 자주 고장 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많이 생겼던 게 미션집이라 그래서 미션만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곳이 생겼죠. 그러니까 오토미션이 생각보다 뜯어보면 내부가 복잡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문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션만 수리를 하는 미션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오토미션만 수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구조가 복잡하고 고장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이제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것도 이제 오토미션이긴 한데, 무단 변속기라 그래서 CVT 미션. 최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바루? 컨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최초로 개발한 거는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기업이 있는데, 계속 개발해가지고 상용차에다 적용한 게 수바루. 그래서 수바루가 CVT 미션에 대해서 생각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CVT를 처음 생각한 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진짜요? 미션이 아니라 뭔가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를 개발했었죠. 연구만 한 거지 그냥.
머리로. 무단 변속기가 국내에서 처음 보여줬던 CVT는 텍트입니다. 텍트가 CVT예요. 원심 클러치 형태로 이제 붙어서 회전을 하면 할수록 CVT 미션 요게 자동 변속이 되는. 문제가 많아요, CVT가. 혼다에서도 이 CVT 미션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사용차에 미션을 교환 주기를 3만 킬로로 잡았습니다. 메이커에서. 그래서 뭐 3만이면은 엔진오일 2번 갈 때 1번 정도 갈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요 CVT 미션이 초창기에 이제 문제도 많았고, 특히 국내에서 팔린 마티즈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생 보증, 평생 무료 보증인 걸 또 몰라가지고 이거를 돈을 내고 가서 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 평생 보증이 아우디도 이제 유럽인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 걸려가지고 전륜고동에 CVT 넣었다가 이제 평생 동안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나가지고. 그래서 이 CVT 미션에 대한 이제 불신이 많죠. 특히 매니아들은 CVT? 근데 이론적으로는 거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미션이긴 해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론적으로. 근데 언제까지 이론은 이론이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듀얼 클러치. 듀얼 클러치는 클러치 팩 2개. DCT 미션은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그래서 습식 DCT는 가장 유명한 게 폭스바겐 아우디. 건식 DCT도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가 했었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에서 만든 건식 DCT는 말을 안 하는 걸로. 뭐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마다 건식 클러치를 갈아야 되는 개가. 그래서 습식 DCT를 이제 다들 넘어갔죠. 그리고 건식 DCT의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트락 246M3에도 적용했던 이제 SMG2 미션. 이것도 이제 웃긴 얘기인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게트락에서 이제 습식 DCT를 만드는 ZF랑 이런 회사를 비난하고 비판했죠. 응답성이 떨어지고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미션의 본체가 커진다. 그걸 비난하고 욕하면서 게트락에서 그 다음 차세기 모델로 내놓은 게 습식 DCT. 네, 근데 습식 DCT를 내놨는데 게트락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식 DCT 미션 대비해서 15km 이상 감량을 성공했습니다. 자기네가 말한 걸 자기네가 하나도 못 지켜. 네. 아마 이 과정에 CEO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브랜드가 습식 DCT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이제 현대 벨로스터나 아반떼 N 이런 게 습식 DCT를 사용하고, 산타페나 이렇게 무거운 차에도 DCT가 들어가는데 이 무거운 차들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자동 변속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세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반자동 미션이라기보다 이제 스퀀셜 미션이라 그래서 순차적인 변속을 한다. 세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은 처음 적용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스퀀셜 미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오토매틱 차량에다가 이 시프트 레버를 달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이제 아우디. 그러니까 처음에 사경차에 적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리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때 이제 패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도 혁신적이었어. 오토미션의 각단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 이것도 이제 혁신적이었던 느낌이라 이렇게 종류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이제 도구 스컨셜 미션. 그 다음에 스컨셜 미션이 있는데 도구 미션 같은 경우는 각단에 클러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각단에. 그러니까 6단이면 6단에 도구 클러치가 3개. 엄밀히 따지면 6개라고 볼 수 있어요. 6개의 도구가 각단에 체결되면서 이제 레이싱의 그 변속 충격. 클러치라고는 하지만 클러치 역할을 안 하는, 쉽게 말하면 도구 클러치의 연결 방식은 저희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자전거 앞바퀴에 강목을 확 쑤셔 넣는 듯한 느낌의 충격을 줍니다. 그 정도로 다이나믹한 변속, 슬립 자체를 용납을 안 하는 그런 게 이제 도구 클러치 미션이고, 이렇게 이제 종류를 따져봤고 단점과 관리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수동 변속기의 단점, 클러치 조작과 시프트 레버 조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교통체증이 이제 가다서다가 많은 데서는 피로도가 상승, 그리고 클러치 페달을 자주 사용하면 클러치가 자주 마모. 근데 클러치는 요즘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클러치가 파손되기 이전에 릴리즈 베어링이라고 운전자가 클러치를 조작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클러치를 미는 끝에 달려있는 베어링, 그 베어링이 파손되는 문제가 제일 많아요. 특히 토요타 86 같은 차들은 클러치가 파손되기 이전에 그 릴리즈 베어링이 먼저 파손된다. 피로도가 상승하는 것도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다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떼면은 RPM이 딱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훅가시를 주는 문화가 그 어쩔 수 없이 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수동차들은 클러치를 일정 포인트나 일정 압력 이상 빼면은 지가 스스로 RPM을 올려요. 조금만 올립니다. 또 이제 급발진 나듯이 팍 올리진 않고 조금만 올려요. 아이들이 한 550에서 600이었다 그러면 클러치를 딱 떼면은 800, 900 정도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줘요. 엔진 토크 때문에. 관리법이라고 하면 이제 클러치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거랑 그리고 클러치를 이렇게 밟고 있는 행위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고 신호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장하신 분들이지. 근데 그게 클러치에도 안 좋지만 엔진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엔진의 크랭크 축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미는 형태로 있어서 이 크랭크 축을 잡아주는 사이드 베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베어링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계속 밟고 있는 행동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의 단점, 구조가 복잡하고 비싼 수리비용, 그리고 오일 쿨러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요거는 요즘 ZF는 무적입니다. 이제 기술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미션 오일을 교환 안 했을 때 보통 38만 정도 주행했을 때 변속기의 효율이 70% 정도, 그러니까 약 30% 정도 하락을 한대요. 무교환으로 38만을 탔을 때. 근데 8만 킬로마다 교환 주기를 지켰을 때 50만 킬로까지 성능 저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션 오일을 잘 갈아서 50만을 타자. 근데 38만을 타면 보통 폐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15만에 문제가 생기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거는 38만이라고 발표한 거는 주행 거리지 실질적으로 그 변속기가 작동됐던 작동 시간을 계산하면은 그게 몇 시간이었는지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됐을 때 변속기의 성능 하락이 온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서울 경기 주행 조건이라고 치면은 ZF 미션도 15만이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벤츠 세븐이나 9G트로닉도 해당되는 거예요. 현대기아도 다 해당. 이제 변속기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변속기를 오버홀을 하거든요. 변속기를 오버홀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미션오일 쿨러를 꼭 교환하세요. 왜냐면 이 오버홀을 해서 미션을 엄청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미션을 박살냈던 그 쇳가루들이 미션오일 쿨러 라인이랑 쿨러에 다 껴있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미션을 새 걸 올리고 그 쇳가루를 새로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션오일 쿨러는 꼭 교환을 하셔라. 특히 DCT 차들 미션오일 쿨러 꼭 교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엔진도 똑같아. 예전에 292M3 엔진이 파단돼서 깨졌는데 엔진을 새 걸 올렸는데 엔진이 또 깨졌어. 그래서 내가 엔진 오일 쿨러 안 갈았냐니까 안 갈았대. 엔진 오일 쿨러에 이제 이 쇳 가루 안에 쇳 조각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시동 걸면서 제가 예전에 오일 필터 편에 찍었지만 오일 필터가 일정 압력이 넘어가면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요. 그래서 필터를 통하지 않은 쇳가루가 그냥 공급이 됩니다. 엔진이 깨져도 엔진 오일 쿨러를 교환, 미션이 깨져도 미션 오일 쿨러를 교환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단 변속기. 단점. 고출력 엔진과 조합이 어려울 수 있다. 맞지? 이거는 이제 경차에 이제 어울리지. 운전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 노잼. 고속 주행 시 소음. 요거는 요즘 CVT는 안 나. 옛날 CVT는 났지. 벨트 회전 소리. 고RPM을 썼을 때 얘기고. 요즘 CVT 미션은 웬만큼 진화를 해서 크게 문제 없다. 10만까지. 관리법은 CVT 미션은 오일을 자주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 CVT 미션들은 그 벨트라고 하는 그 벨트가 그 금속재로 되어 있는데 금속재가 이제 체인처럼 체인보다 더 촘촘한 그 촘촘 이렇게 0. 몇 미리의 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쇳가루가 들어가서 풀리라고 하는 그 안쪽을 마모시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VT 미션들은 미션 오일 교환을 그래도 5만 킬로나 8만 킬로 때 한 번씩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CVT는 이제 연비 효율성이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미션 본체가 가볍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차의 소형 엔진에 이 매칭이 잘 되는 게 CVT 미션이긴 해.
변속기 본체도 작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에 잘 어울리는 미션.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예전 같은 그 텍트 미션 정도는 아니다. 그래 텍트 뭐 미션 받는 일 없잖아요. 그 정도 이제 출력이 저출력인 파워트레인에는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 이제 습식 대 CT. 요거 이제 건식이랑 습식이랑 제가 따로 나누지는 않을게요. 건식은 왜냐면 이제 없어졌으니까. 건식은 특히나 이게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천천히 타도 클러치가 다 마모되는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해서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건식 대 CT 타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차를 빨리 팔아라. 차를 빨리 팔아라. 무르시엘라고 이런 거 빨리 파세요. 그냥. 후진 한 방에 클러치 다 타니까. 실제로 무르시엘라고는 클러치를 교환하고 이 건식기이거든. 건식 싱글인데 클러치를 신품을 교환하고 후진 20m 하고 클러치가 다 탔어. 20m. 그 토우 트럭에 올리려고 이렇게 20m 완덕 후진했는데 다 탔어. 그래서 클러치를 또 갈았죠. 그래서 건식은 이제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고 습식 대 CT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토미션보다는 이제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수동 미션 기반으로 클러치 팩만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건데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 비싼 게 이제 단점이에요. 특히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전륜에 매칭되는 사륜구동이나 뭐 이런 거 제가 탔던 TT도 그랬고 폭스바겐 골프도 그렇고 이 DCT 미션에 이제 한번 유지 보수 비용이 심하게 깨지면은 화날 때면 화나요. 그러니까 고장 증상 하나로 인해서 미션을 4번 내렸어요. 처음에 클러치팩 아세이를 정품 220만 원 주고 사서 교환을 하고 클러치팩을 갈아도 안 돼서 이제 메카트로닉스라는 부품을 420만 원 주고 사서 교환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가지고 오일 펌프를 교환을 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오일 라인을 교환을 했더니 잡혔다. 그래서 제가 탔던 TT는 소비자가로 따지면 미션에만 1,500을 썼다. 미션에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높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반떼 N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현대차 클러치 팩이 60만 원뿐이 안 합니다. 역시 현대차 타야 돼. 뭐 현대 산타페나 뭐 이런 것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제 SUV다 보니까 험로도 자주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너무. 그러니까 게트라기 했던 말이랑 똑같아. 아반떼 N 수동 미션이라고 하면 나 혼자 들어서 내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습식 TCT 같은 경우는 둘이서도 못 들어. 뭐 건장한 2명이면 되겠지. 근데 건장한 1명이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다. 수동기아. 근데 현대기아 이제 8단 DCT 같은 경우는 N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졸라 크고 졸라 무거워. 그게 단점. 대신 고장이 안 나더라. 작은 차에서. 근데 큰 차에서 고장이 나더라. 그렇다.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제 포르쉐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지. PDK 미션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PDCC를 안 넣으면 포르쉐가 아니라고 했지만 요때는 PDK를 왜 안 넣냐 PDK를 이 소리가 나올 때였어. 그래서 요 PDK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완전 충격 그 자체였지. 포르쉐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폭스바겐 아우디.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미션 종류랑 뭐 살펴봤는데 제가 느낄 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션의 관리법을 딱 요약을 해드리면은 극가감속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점검은 솔직히 잘 못하고 오일 관리를 이제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오일을 뭐 굳이 여기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이게 맨날 내가 오일 관리 중요하다 그러면 뭐 장사하는데 여기 와서 1,000대를 갈아도 제 월급은 변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38만을 타도 30%뿐이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랑 비용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교환을 안 하셔도 된다. 그게 나의 생각이다. 근데 이제 관리를 좀 해주는 게 그래도 자율적인 거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근데 CVT 미션은 교환하세요. 얘는 38만이 아니라 38,000에도 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법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일 관리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후열을 꼭 하셔라. 예, 그 지금 후열 한 번 안 해가지고 지금 엔진이 깨진 페라리의 소식을 제가 접하고 나서 습관화 하시는 게 좋다. 후열은 이제 후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션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배기량 저토크 요런 애들한테는 CVT 미션이 딱. 왜냐면 이게 다단화 미션을 적용하면 할수록 다단화 시킨다는 건 미션의 각 단수나 클러치랑 브레이커가 많아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차에다가 다단화 미션을 적용하면 연비가 더 안 좋아. 미션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 회전이 원활하지가 않아. 그래서 CVT 미션 같이 작고 컴팩트하고 회전 완성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이게 CVT 미션이 그래서 낮은 출력을 내는 애들한테 유리 좋은 미션이에요.